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 자영업자분들 위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또 왔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얼굴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장사만세의 이철주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자영업 인터뷰를 위한 공간은 신동랩이라고 하는 일본식 가정식, 그리고 이 작가에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예. 그 매장의 자영업자분으로서 오늘 패널로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뵙는데 예,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 장사만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주라고 하고요. 국밥집을 여러 다점포 운영을 하고 있고 신동랩이라는 일식집을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 저희 뭐 창필 라이브에서도 네. 다점포 운영의 그 비법, 어떻게 다점포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요일마다 하는 자영업자 인터뷰 코너를 좀 신설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하신 게 네. 신동랩이라고 하는 일본 가정식, 네. 지금 2개를 지금 운영을 또 하고 계신데 그 브랜드가 아니라 그 장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네. 초보 창업자분들을 대신해서 네. 제가 오늘 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네. 신동랩이에요, 이름이. 네네. 지금 화성 거기가 수원대잖아요. 네네. 수원대 학교에 있습니다. 네, 수원대 근처에 지금 봉담, 거기가 화성시 봉담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신동랩을 좀 운영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지금 운영을 하신 건가요? 수원대학교에 있는 거는 제가 3월쯤에 오픈을 했어요. 올해 3월. 네. 그리고 부천에는 다른 지점이 또 본점이 네. 또 따로 있죠. 예. 거기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 동업자가 운영을 했던 곳이고요. 네. 예. 신동랩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신동이라는 게 신의 덮밥, 동이 일본말로 덮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의 덮밥이고 랩은 연구소 랩. 그래서 신의 덮밥 연구소 이런 의미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 이제 저희 동업자가 이름을 만든 건데 그 사람이 이름이 신동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일전에 계속 저희는 자주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는데 일전에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그 국밥집을 즉 5개를 운영을 하시다가 네네. 이번에 개인 브랜드로다가 어떻게 보면 0부터 네. 이 땅의 헤딩으로다 지금 예.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일본 가정식, 일본 요리집, 네. 이걸로다가 아이템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뭐 제가 특별히 근데 일본 요리를 하겠다라고 딱 정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면서 고려했던 부분들이 일단 제가 매장을 여러 개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직영점을 여러 개를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장이 없어도 좀 돌아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네. 중국집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집 빼고 한식이라 그러면 저는 좀 욕심으로는 좀 더 고퀄로 가고 싶은데 한식이라 그러면 그 약간 한계가 저는 느껴지는 게 특히 술이 좀 비싼 걸 못 판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그 진입 장벽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더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거 그러면 양식이나 일식 요 정도인데 일식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일식을 하는 사람을 제가 또 동업자로 만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마침 일식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거기가 45평 정도 됩니다. 45평. 예. 근데 사실 저도 저번에 매장을 갔지만 네. 45평인데 그 테이블 수가 네. 15개? 14개인데 14개 중에 하나는 아주 큰 거고요. 8인석. 그러면 사실상 15개 정도 네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45평이라고 하면 통상 다른 그냥 한식집이든 어떤 네. 식당들이든 최소 20개 이상은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는 사이즈인데 네. 지금 1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좀 수익적으로 좀 어떤 계산이 있으셔서 그렇게 좀 공간을 많이 띄워놓으셨는지. 물론 제가 볼 때는 되게 막 널찍널찍하고 좋고 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예. 또 장사다 보니까 예. 또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적인 거는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월세가 문제잖아요. 네. 월세가 평수가 45평이라서 월세가 되게 비싸면 당연히 테이블을 더 넣어야 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가 3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사실 뭐 어지간한데 한 30평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욕심 크게 안 내도 되겠다. 일단 그게 기본이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줄 세워서 이제 들어오게 하시면 된다. 이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업 시간을 이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영업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또 된다. 이런 계산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블 개수를 막 늘려가지고 사람 한 번에 받고 뭐 회전으로 돌린다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일단 맛집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전략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한정된 인력으로다가 네. 꾸준하게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네네. 하신 거고 또 새벽 2시까지 생각하시는 건 술까지 고려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또 너무 따닥따닥 있으면 또 아닐 것 같긴 네네. 합니다. 예. 예. 근데 올해 초에 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또 코로나가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순간이었고 예, 예. 그리고 창업을 어떻게 보면 좀 하려고 하는 그 시점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용기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예. 왜냐면 지금도 코로나만 좀 빨리 끝나고 네.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조금 대형으로 좀 작년에 할 생각이었어요. 좀 더 크게. 그리고 제가 혼자서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프랜차이즈도 안 되겠고 투자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그렇다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고민을 하던 중에 어쨌든 좀 투자금도 좀 적게 들고 규모를 좀 작게 하면서도 승부가 날 수 있는 걸로 하면 훨씬 리스크가 적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일단 프랜차이즈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프랜차이즈 그렇죠. 말고 개인 브랜드, 어차피 제가 개인 브랜드를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일단 개인 브랜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여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 이런 거 좀 낮은 데를 잘 찾아 들어간 건데 낮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딱 봤을 때 제가 몇 개월 쫙 봤을 때 이 정도 매물이면은 좋다 이런 거를 딱 판단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일단 들어간 거고요. 들어가면서 뭐 생각을 했던 건 일단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찾아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동 자체가 요즘에 없으니까 네. 이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밥집을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국밥집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오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주차장도 되게 넓은 곳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찾아오게 만들 만한 요소도 넣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놨고. 예. 사실 개인 가게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들이 사실 프랜차이즈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한정된 상권 안에 한정된 고객들을 상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10명이 먹던 상권이었는데 5명밖에 이제 못 먹는 상권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예.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동 랩이라고 하든 뭐 창풀 랩이라고 하든 어쨌든 그 매장이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저 동네에서까지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상권을 크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가게들이 많이 떴어요. 최근 네네. 1, 2년 동안. 음. 게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은 창업 비용이 거의 개인 매장에 비해서 더블이죠. 거의 더블이에요. 예. 예,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한 3억 정도가 듭니다. 뭐 30평짜리, 뭐 40평짜리 그 정도 듭니다. 그럼 개인 매장은 그 절반 값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투자금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그쵸. 예, 그것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그만큼 투자금 회수기 빠른 게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더한 서비스도 그런 것도 있죠. 예. 해줄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지금 프랜차이즈 매장을 5개로 운영을 오랫동안 잘 하신 분이 개인 매장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착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개인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좀 장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뭐 인력적인 뭐 이런 것도 있지 네. 않을까요? 인력적인 부분이 장단점이 딱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보통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 금방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뭐 주방이나 홀 아니면 그 거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크게 직원들이 배울 만한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게 막 꿈과 희망을 크게 가진 분들이 자주 오질 않아요. 보통 그렇죠. 좀 네. 연령대가 있으신 이모님들이나 아니면 아예 좀 어린 친구들이 알바 개념으로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개인 브랜드고 또 이 개인 브랜드가 좀 잘 되는 곳이다 그러면 확실히 좀 젊은 인재들이 더 오고 싶어하는 비중이 높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근속 업무 그런 능력도 좋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좀 더 즐겁게 근무하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애초부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이지만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월급을 주는 직원들인데 네, 결국엔 다 짜여진 어떻게 뜯어서 조리만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는 사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네, 또 그 뒤에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사실 지금 인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고급 인력이면서 또 프랜차이즈는 마진도 괜찮기 때문에 또 월급도 좀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재료를 훨씬 더 싸게 예. 쓰고 객단가도 높여서 팔 수 있고 이런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젊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한 환경도 되고. 예.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당연히 개인 브랜드가 어렵지만 일하는 사람 자체의 퀄리티는 개인 브랜드가 더 갖춰놓기 좋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해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더 쉽고 어렵다. 꼭 프랜차이즈가 쉽다. 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결국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철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직접 물론 처음에 세팅할 때는 직접 지금 주방에도 다 그쵸, 들어가서 예. 하긴 하셨지만 지금은 좀 또 놓고서 좀 세 번째 매장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거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에요. 네. 지금 대표님처럼 그렇게 식당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네. 물론 뭐 하나의 사례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다면 네.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붙어 있고 내 가게를 본인 가게처럼 진짜 책임을 가지고 해줄 네.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좀 조그마한 팁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수익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일매출 한 200 정도. 200으로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중에 지금 매출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오토 매장이나 다점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오토로 돌리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익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그렇죠. 예, 그걸 기본으로 깔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일단 높은 매장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건 일단 기본값으로 둬야 되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 매장을 이제 수익이 좋은 매장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직원들을 뭐 사실 이 직원들이 뭐 주인 정신을 갖고 막 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인 정신을 갖기도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좀.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인생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직원이 네. 그거를 고민을 이제 많이 하죠. 뭐 그게 첫 번째는 뭐 급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니까 확장을 해 나갔을 때 그냥 일반 직원이라도 점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확장을 더 크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인 기업에 또 어떤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꿈이 일단 있기도 하고요. 좀 가장 제가 일반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생각이 좀 가장 다른 부분이 이거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우리 매장에서 기술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뭐 창업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심지어 똑같은 음식 갖고 나가서 하는 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서 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도 하고 밀어줄 생각이에요. 우리 매장에서 일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따로 돈 안 받고 네
창업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이런 네. 식으로 또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성실하게 근무를 한 예, 기간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너의 성공을 위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딴 데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딴 생각하지 말고 있으면 그렇죠. 네. 딴 데들은 뭐 우리 매장에서 한 거를 베끼고 가서 저 새끼가 저기서 뭐 오픈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일이 많은데 오히려 네. 그것들을 우리 매장 좀 내가 만들어줄게. 네. 혼자 하지 말고 나머지 뭐 음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도와줄게라고 어떻게 믿음과 신뢰와 그러면 계속 진짜 나가서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내가 나가서 어떤 꿈과 희망이 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다르겠죠. 아이템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신동랩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신동랩이라고 치시면 지금 수원대하고 지금 부천에 두 개가 있는데 그곳의 인테리어나 이런 그 메뉴 구성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팔고 계신 일본 가정식을 선택을 어쨌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장사까지 하셨어요. 네. 이 아이템의 장점이 뭡니까? 뭐든지 뭐 아이템이 장단점이 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장점. 일단 장점만 얘기하자 그러면 객단가 올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 테이블 단가 얼마 정도 나오죠? 뭐 3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술을 안 팔아서 술을 제대로 못 팔아서 이제 그 정도고 나중에 술을 제대로 팔게 되면 훨씬 올라가겠죠. 네. 한식이라 그러면 소주 맥주밖에 못 팔지만 이거는 이제 술을 뭐 사케라든가 뭐 간발의 오토상 뭐 등등 이제 엄청 많잖아요. 네. 얼마든지 비싼 거를 팔 수 있고 고급적 내가 음식만 제대로 내놓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일식이라는 게 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메뉴가 저희가 좀 다른 일식집 치고는 일반적인 일식집 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거는 따로 있어. 어려운 거는 이런 메뉴를 개발을 하고 특히 일본 메뉴는 좀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일본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네. 일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빠르게 좀 받아들이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빨리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 게 어렵고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어렵지. 그렇게 딱 봤을 때 예. 이거 어려워 보여. 난 예. 못할 것 같아. 이건 그쵸. 뭐 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이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예, 저부터도 이런 거 그냥 돈가스 집 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네. 뭐 이것저것만 있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런 남들이 잘 막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게 조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런 재료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재료를 관리해서 어디서 그거를 받고 어떻게 뭐 숙성을 하고 소스를 어떻게 배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리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맛이 흔들릴 소지가 좀 적어요. 그게 장점이죠, 굉장히. 사실 제가 아는 이철조 대표님도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네. 들어가셔서 다 배우셨는데 네. 배우시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저는 한 달 정도를 배우긴 했는데 좀 천천히 배워서 그렇고 열심히 하면 2주면은 다 배울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거 보면 엄두도 안 나던데. 근데 일반적으로 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6개월 배워야 된다만 그렇게 말씀을 보통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2주면 돼요. 그리고 2주면 다 배워요. 이런 거 일식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전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토 매장으로 좀 하시는 네. 거에 가장 기본은 매출이 높아야 된다. 네. 결국에 막 2, 3천 팔면서 이걸 오토 매장으로 하겠다? 이건 사실 안 돼요. 네, 네. 왜냐면 그거 팔면서 무슨 월급을 주고 무슨 꿈과 희망을 줍니까? 네. 일단 5, 6천 정도 이상은 그렇죠. 예. 돼야지 기본급도 한 350 정도 주고 뭐 이거 인센티브로 뭐 400 이상도 가져가고 네. 뭐 따로 또 출점이 됐을 때 좀 뭐 보너스도 좀 주고 중요하죠. 뭐 이렇게 네.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전 되게 고무적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일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무슨 회를 뜨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정도 하는데 조리 과정은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할 수가 있다. 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메뉴를 들고 나가서 내가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식의 어떤 핵심이라 그러면 이런 메뉴를 트렌드를 따라가고 딱 그 그렇죠. 새로운 걸 메뉴를 만들고 신메뉴를 만들고 어떤 메뉴 그 재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걸로 잘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융통성 있게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매뉴얼 그렇죠. 자체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 중식이라 그러면 막 엄청난 기술이 네. 들어가지만 일식은 또 좀 달라요 그거랑. 그러니까 응용과 융합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좀 이런 그게 핵심이죠. 센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매뉴얼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창업 비용 얼마 드셨어요? 그 대충. 권리를 많이 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한 1억 밑으로 들었어요. 45평 하는데 1억 밑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되면 더블 이상이 들 수도 있어요. 더블 이상이 들었고 이제 더 좋은 자재로 나갔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더 많이 냈죠. 점포비도 더 많이 예. 들겠죠.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데를 집어넣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네. 수원대 이쪽 가보시면 대충 알지만 뭐 막 1, 2억 되는 상권은 아니고 예. 뭐 그 이하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네.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좀 궁금했던 거는 예. 메뉴 주문을 패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뭐 이 부분도 네네. 좀 저희 초보 창업자들의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네. 테이블마다 패드가 있어가지고 주문을 그걸로 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뭐 아이패드 같은 게 하나 있는 건데 그런 패드를 놓으면은 언뜻 보면은 좀 키오스크 쓰는 것 같아서 좀 아 이거 좀 싼마이 느낌 나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 만족도에도 도움이 되고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도움이 되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주문할 때도 이걸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뭐 드시겠어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먹다가 뭐 사이다 하나 시켜도 여기서 찍으면 되니까 와서 여기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고 추가 주문할 때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추가 주문할 때는 되는데 마지막 결제도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은 결제도 거기서 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결제는 그냥 와서 하시게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긴 했는데 지금 14개 테이블에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죠. 이거 지금 하나에 얼마씩 주세요 한 달? 아니 한 달에? 근데 제가 지금 거기 그 업체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는데 한 15,000원 이하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패드가 15,000원 정도면은 그 저기 14개면은 어쨌든 뭐 10개면 15만 원이고 네네. 일단 20몇만 원인데 예. 그 정도 비용으로도 이 정도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예. 앞으로는 이게 예전에 비쌌어요. 네. 예전에 뭐 진짜 대당 막 10만 원 이상씩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서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초보 창업자분들도 좀 몇 대 놓는 거 되게 막 다달이 얼마 나가는 겁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신동랩 같은 데 한번 가셔서 얼마나 이게 좀 실용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신동랩 대표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어디 거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네. 좀 물어보셔가지고 예. 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지금 카페에서도 굉장히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개인적인 컨설팅도 엄청 많이 다니시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든 한 번의 상담으로다가 정말 많은 거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댓글이든 아니면 카페 글이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려서 제가 좀 미팅을 하실 수 있게 저도 좀 말씀을 좀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점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다점포로 운영하시다가 개인 매장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출점을 하실 건데 예전에 프랜차이즈 매장 했을 때보다 지금 수익이 훨씬 더 좋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매장으로 하실 분들도 따로 뭐 매장을 내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고 직영점만 30개 정도까지 늘리실 네.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심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창풀TV 구독자분들이 다 초보 창업자분이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답이 없는 네. 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어디에서 무슨 어떤 창업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진입 장벽이라는 얘기를 빼놓지를 않아요. 제가 하기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막 너도 나도 다 예. 누나 100%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 아무리 맛있다 한들
그거를 내가 매장을 해서 판다고 그게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똑같이 팔면 되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다면.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을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맛도 엄청나게 맛있는 것보다 나만의 특별한 맛, 나만의 예쁜 그릇, 나만의 예쁜 어떤 음식 모양 이런 식으로 좀 나만의 어떤 것을 갖춰놔가지고 남들이 따라하기 어렵거나 아 저건 힘들어서 못 따라하겠어 이런 요소들을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냥 매출이 돼요 분명히. 예,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좀 내 노하우를 섞어서 좀 쉽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맨날 만나는 상담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자꾸 쉽게 여기저기서 이거 뭐 라면 끓일 정도만 되면 바로 대박 네. 매출이다. 그래가지고 너도 다 달라붙어 지금 너도 다 지금 파이가 지금 되고 그쵸.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제발 부탁을 드리니까요. 첫 시작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아까 이야기하신 거 조금 남들이 봐서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좀 다른 거 남들이 잘 되니까 그걸 나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나만의 거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힌트는 창풀에 오셔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장사만세 이철주 대표님하고 미팅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으니까 카페도 한번 오셔서 좀 질문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신동랩의 성장 과정도 카페에서 좀 자주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30개 될 때까지 무사하게 예. 계속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